자,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합성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점이 중요한데 합성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도 그렇고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함수들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있던 함수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합성함수는 뭐냐면 함수를 합친다는 거, 합성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 자,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한다면 항상 합성함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그라미 그린다고 했습니까? 몇 개를 그려야 될까요? 세 개를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G 합성 F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F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로 간다고 했죠. 순서가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 함수값의 형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G 합성 F가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Z라고 한다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갑니다. 그러니까 F에서 X는 정의역이에요. Y는 공역이죠. 그런데 G에서는 Y가 정의역을 역할을 하게 되고 Z가 뭐가 됩니까? Y의 공역이 됩니다. G의 공역이 됩니다. 그리고 G 합성 F라고 하는 것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를 통해 X에서 Y로, G라는 함수를 통해 Y에서 Z로 가는 길이 되는데 이것을 X에서 Z로 바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합성함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G합성 F라는 것의 정의역은 무엇이 됩니까? 집합의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X가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의 정의역과 같다. 그리고 이 G합성 F의 공역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이 G라는 함수의 G의 공역과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값에 대한 부분인데 G합성 F라는 것에다가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는 X를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 X에 대응하는 이 Y의 값을 F라는 함수에 대한 Y의 함수값을 Y라고 하고 여기는 또 Z라고 합시다. 그러면 X를 이 합성 함수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Z가 되겠죠. 그러니까 Z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X를 F라는 함수에 대입하면 Fx가 되죠. 맞아요? Fx가 됩니다. 이 fx에 대응하는 y값이 있을 텐데 얘를 다시 g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z가 되겠죠. 그럼 z라는 것은 g, y와 같아요. 근데 y가 뭐라고 했습니까? fx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g의 fx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대상이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함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다가 x를 대입해서 z를 바로 구했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x라는 어떤 그 원수 값을 f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대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f와 g라는 함수의 의미가 각각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계산을 할 때 흔히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f와 g를 가지고서 각각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성질들을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이 합성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는 교환법칙.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F 합성 G와 G 합성 F라는 것이 같으냐? 라는 문제인데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얘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각각의 정의역 공역들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함수의 규칙마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결합법칙에 대한 부분인데, 자,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세 개의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 결합이라는 거는 뭉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나 결과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어떤 함수를 먼저 합성하느냐 그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총 4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함수 총 3개였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FGH를 합성하게 돼요. 그럼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순서는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H가 나오고 그 다음 G가 나오고 마지막 F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F랑 G를 먼저 합성합니다. F랑 G를 합성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뭐가 돼요? F 합성 G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F 합성 G랑 H, 이게 H잖아. 합성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 다음 G 합성 F요. G랑 H를 먼저 합성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돼요? G 합성 H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F랑 같이 합성하래.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도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응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를 x라는 집합으로 한다면 여기를 z라는 집합으로 해서 z가 있다고 치면 f 합성 g 합성 h에다가 x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x를 먼저 h에 대입하고 그 다음 g에 대입하고 그 다음 f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환법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항등함수 i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를 i에다가 i랑 같이 합성을 해요. 그러면 서로 어때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왜? 이 둘 다 뭐가 되기 때문에 f가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 뭐예요?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합친다 하더라도 결과는 무조건 어때요? 똑같이 f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등함수에 대해서 이 교환법칙,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하는 김에 바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함수로 바로 넘어갈게요. 역함수로. 다음으로 역함수로 한번 봅시다. 역함수가 가장 어렵죠. 역함수가 가장 어려운데 역함수는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란 건 말 그대로 함수를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꿔주는 거, 뒤집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역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f 인버스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요. x는 정역, y는 공역이 되겠죠. 그래서 y 이퀄 fx와 같은 관계를 맺습니다. x를 f 대입하면 y가 나오죠. 그 다음 f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y에서 x로 가게 되는 거죠. y가 정역, x가 공역,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요? y를 역함수에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x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y 이퀄 2x-1 있어요. 이게 뭐 fx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형태를 바꿔보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은 y가 어떤 역할을 해요?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y에 의해서 x가 어떻게 결정되냐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그걸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y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라는 값을 1을 더하고 거기다 2를 나눠주면 x가 나온다는 거지. 관계를 뒤집어서 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역함수의 형태가 되는데 얘가 우리가 표현하면 그 x 이퀄 f 인버스 y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y 이퀄 f가 되겠지.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편해요.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역함수나 합성함수가 기존에 있던 함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독립적인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라는 함수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x, y를 쓰는 게 맞지만 이제 이 f라는 함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자체로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바꿔서 원래대로
원래대로 독립변수를 x로 종속변수를 y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가 지는 임의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x라는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어디서 왔어요? 이 x라는 것은 y에서 온 친구가 되겠죠. 거꾸로 y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 왔겠어요? x에서 온 친구라는 거야. 이 함수의 관점에서 오면. 알겠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x랑 y를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의 어떤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역함수의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기는 여기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가까이 두 가지 스텝. 첫 번째, 주어진 식을 그 x에 대해서 표현하기. 그리고 스텝 2는 뭐냐면 x랑 y랑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역함수의 관계식은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역함수의 네 번째 성질을 봅시다.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이 있고 f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가 a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b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역함수에다가는 그렇죠. b를 대입했을 때 a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f랑 어떤 역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이 결과는 항상 i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한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이 역함수의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왜 성립하냐? 이렇게 봅시다. f 합성 f 인버스라는 걸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함수인지 알려면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x, y가 있고 f 인버스를 봅시다. 얘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역함수에 먼저 이걸 대입하고 f에 대입하는데 무엇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역함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y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를 역함수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x가 돼요. 그리고 x를 f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y가 되죠. 그럼 어떤 함수요? 이 함수에다가 y를 대입했더니 y가 나왔어요. 그리고 f 합성 f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항등 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f 인버스 합성 f에 대해서 해봐도 여기다 x를 집어넣어 봐도 결과는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야? f 인버스 합성 f 또한 항등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굳이 뭐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똑같이 증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f 합성 g를 우리가 역함수로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야 돼. 자, f 합성 g니까 뭐부터 나옵니까? g부터 나와요. 그 다음 f가 나오겠죠. 얘가 뭐냐면 f 합성 g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잖아. 그치? 여기서 일로 바로 가는 이 함수의 역함수야. 그럼 뭐예요?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가 돼? f 합성 g의 인버스가 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세요. 이렇게 가면 f 인버스죠. 이렇게 가면 g 인버스죠. 맞아요? 그러면 f 인버스, g 인버스를 합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하고 얘래요. 그럼 순서는 바뀌니까 뭐부터 나온다? g 인버스 나오고 그 다음 f 인버스. 그 두 개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 바로 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얘는 뭐가 된다? 각각 역함수가 되면서 마치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된다는 거야. 왜 순서가 바뀌니? 원래 방향에서는 g 먼저 f죠. 근데 거꾸로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잖아. f 먼저 가고 g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도록 합시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성질까지 다 봤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역함수는 무엇이냐?
너무 간단하시더라. f가 있어요. 역함수는 뒤집었어. 한 번 더 뒤집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원래 f가 된다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개의 관계, 두 변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구해서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y 꼴 fx가 있으면 우리가 아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것의 역함수의 식을 구하면 함수의 관계식을 알아?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y 꼴 x라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이 좌표 평면상에서의 이런 그 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선이라는 게 뭐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건데 이 하나하나의 점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x1, y1 이렇게 순서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역함수라는 것은 이걸 뒤집는 거죠. 그럼 어때요? x좌표, y좌표를 뒤집어주면 그것이 역함수를 만족하는 그 각각의 순서상들이 되겠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y 꼴 x라는 요 직선에다가 y 꼴 x에다가 얘를 대칭 이동시켜주면 그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점들을 다 y 꼴 x에 대칭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 선 자체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 꼴 f 인버스 x죠. 원래 걸 y 꼴 x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도 중요하고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볼 때 두 가지는 어떻다? y 꼴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요 두 함수, 원래 함수, 원함수와 그리고 역함수의 관계,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복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로그는 계산이에요. 계산을 얼마큼 잘하고 그리고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쌤이 수업했던 것처럼 정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게 될 텐데 이 기본적인 의미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봐야지만 되게 충분히 우리가 다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실하게 다뤄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테크니컬한 문제들보다는 어떤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잘 알고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